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전 플랜트부터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 그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소 시스템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설계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한 배관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수격 현상이나 압력 스파이크처럼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설계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디 연료체 네트워크 모델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플로우넥스는 복잡한 연료체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단순화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원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훨씬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관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에 활용되는 원디 연료책 해석 소프트웨어인 플로우넥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원디 네트워크 접근법이 기존 3D 해석 대비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수격 현상과 압력 스파이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유동 문제가 아니라 설비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플로우넥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정상 과도 현상을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실제 해석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플로우넥스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로우넥스는 남아프리카에 본사를 둔 엠텍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히트펌프와 공랭 시스템을 제조하는 글로벌 OEM 기업에서 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단순한 해석 툴이 아니라 실제 장비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987년에 플로우넷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과 성능 고도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제조 기반 기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 데이터와 검증 절차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1996년에 롤스로이스의 가스터빈 설계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졌다는 점인데요.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3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ISO 9001과 ASME NQA1 같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개발되어서 신뢰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우넥스는 복잡한 연료체 시스템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원디 네트워크 해석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배관이나 플랜트를 하나하나 3D로 그릴 필요 없이 모듈형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는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정상 상태와 가도 상태 해석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정상 상태 해석에서는 CFD에서 사용하는 압력 보정 기법과 언더 릴렉세이션을 활용해서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수렴 성능을 제공합니다. 반면 과도 해석에서는 예를 들어 발전 플랜트의 부하 변화처럼 느린 현상부터 배관 내 압력 서지 같은 아주 빠른 동적 현상까지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넥스는 단순한 유체뿐만 아니라 가스 혼합물, 다상유동, 슬러리, 비뉴턴 유체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 환경에 매우 가까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예비 설계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인 원디 연료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디 네트워크 모델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연료체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고 이를 연결해서 전체 고동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플로우넥스의 강점은 여기서 더 드러나는데요. 각 컴포넌트를 노드 기반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실제 플랜트 도면 위에 그대로 오버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는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식을 직접 풀기 때문에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 모두 안정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여러 물리 현상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유동, 열전달, 연소를 각각 모델링한 다음에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전체 시스템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플로넥스가 다양한 실험식과 상관식, 즉 콜레이션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유체 온도, 연소 효율, 복사 열전달, 충륜 난류 열전달까지 현실에 가까운 정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빠른 설계 검토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예비 설계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보이시는 그 네트워크는 나사 우수 왕복선에 사용된 액체 연료 극조원 로켓 엔진인 RS-25를 플로넥스로 모델링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극조원 수소 연료하고 액체 산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블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는 연소 컴포넌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양한 서브 시스템이 결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스터빈 연소기를 대상으로 한 1D 시스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3D 해석과 동일하게 질량,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기반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량, 온도, 압력 강화 같은 핵심 물리량들이 각 컴포넌트와 노드 단위에서 정밀하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장점은 복잡한 3D 해석 없이도 시스템 전체 구동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연료체 해석에서 가장 정밀한 방법은 풀 3D CFD입니다. 정확도가 높고 유동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류 모델 설정이나 해석 시간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대안으로 인하우스 해석 코드나 상관식 기반 분석 도구를 사용합니다. 개발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도구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상당한 비용이, 그리고 검증에 따른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플로넥스가 좋은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플로넥스는 COTS 소프트웨어로서 유동, 열전달, 그리고 화학 양용적 연소까지 포함한 통합 연료체 시스템 모델링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컴포넌트의 형상 파라미터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서 유연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수초 이내의 빠른 해석으로 다양한 설계안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와 최적화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CFD 해석과 실험 횟수를 크게 줄여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넥스의 해석 결과는 이후 수행되는 3D CFD 해석이 경계 조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 프로세스를 훨씬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CFD와 플로넥스의 역할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방법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보면 두 방법 모두 유동과 열전달 방정식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활용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CFD는 터빈 블레이드나 밸브 내부처럼 특정 부품이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상세한 3D 유동과 열전달 현상을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로넥스는 이러한 상세 CFD 결과를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성능을 예측하고 거동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력 방식도 상당히 다른데요. CFD는 CAD를 기반으로 메싱 작업을 수행하고 경계 조건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플로넥스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즉 캔버스에다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놓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또는 컴포넌트 데이터,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훨씬 빠르게 시스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압력 손실 계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CFD는 난류 모델을 통해서 점성 전단 응력을 직접 계산하는 방면에 플로넥스는 드라시바이스바우 마찰계수라든지 밴드 K 팩터와 같은 검증된 상관식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예측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CFD는 디테일에 깊게 파는 도구, 플로넥스는 시스템 전체를 빠르게 보여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해석을 함께 활용하실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로넥스는 단순한 해석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ISO 9001과 NQA1 품질 보증 시스템 환경에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NQA1 인증인데요. 이 기준은 원자력 산업에서 요구되는 매우 엄격한 품질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검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플로넥스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 원자력 품질 인증을 받은 매우 드문 사례로 그만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플로넥스는 항공우주, 가스터빈, 원자력, 데이터 센터, 에너지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인 NRC에서 발행한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XE100을 대상으로 플로넥스가 원자로 사고 해석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결론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로넥스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물리 현상을 충분히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물과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까지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정상 상태뿐만이 아니라 단기 과도 상황에서의 초기 설계 단계 사고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플로넥스가 실제 원자로 사고 해석 코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플로넥스가 NRC 기준에도 통과된 산업적으로 검증된 해석 도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로넥스의 VMV, 즉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수행량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플로넥스는 각 컴포넌트 모델, 유체 물성 모델, 그리고 해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론, 실험 데이터, 그리고 다른 코드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검증과 타당성 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밸브, 펌프, 열교환기 같은 핵심 엔지니어링 컴포넌트는 대부분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륨이나 수소 같은 다양한 유체 물성, 그리고 이상 유동 모델이라든지 원자로 모델까지도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몬테카를로 기반의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non-iterative transient solver와 같은 고급 해석 기능까지도 VMV가 수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하거나 신규 모델의 경우에는 현재도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적인 산업 적용 영역에서는 이미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플로넥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플로넥스의 전체적인 GUI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에는 각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이어그램 캔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네트워크 모델을 직관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모델 구조, 결과 차트, 지오메트리 정보, 그리고 자동 생성되는 여러 가지 엑셀 레포트까지 포함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밸브, 펌프, 열교환기 같은 컴포넌트와 유동 솔버 기능을 제공하는 오른쪽의 라이브러리 창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하면 에러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창과 함께 또 해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결과 레이어 창도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리본 메뉴와 아이콘을 통해서 모델링, 해석, 후처리까지 필요한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플로넥스 모델은 크게 이러한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사이에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실제 배관 시스템 구성 방식처럼 컴포넌트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탱크, 레저버, T-정션 같은 컴포넌트 역시 내부 모델링 방식이 노드를 기반으로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노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포넌트 개수나 연결 방식에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 배관부터 복잡한 플랜트 계통까지 매우 유연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압력, 온도, 유량 같은 기본 조건뿐만이 아니라 엔탈피나 권도 같은 연료체 해석의 중요한 조건들도 노드에 직접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유동이라든지 동적 거동 해석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 슬라이드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플로넥스의 스태거드 그리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플로넥스의 해석 안정성과 계산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연료체 해석이 기본이 되는 질량 보전, 운동량 보전, 에너지 보전 방정식이 보이는데요. 플로넥스는 이 방정식들을 하나의 위치에서 동시에 계산하지 않고 노드와 컴포넌트의 역할을 나눠 계산합니다. 즉, 여기 노드에서는 질량 및 에너지 보전 방정식을 계산해서 유량과 온도 같은 상태량을 계산하고 이러한 컴포넌트에서는 운동량 보정 방정식을 계산해서 압력 가가나 유동 저항과 같은 실제 배관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복잡한 배관 네트워크에서도 수렴성이 우수하고 특히 압력 변화나 유량 변동이 빠르게 발생하는 그러한 동적 해석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상 상태 해석은 시간이 충분히 지난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수렴된 상태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즉 배관 내 압력이나 유량,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화된 운전 조건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여기 이 과도 해석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동적 변화를 계산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밸브의 급격한 개폐에 따른 워터해머 현상이라든지 펌프 기동 및 정지와 같은 운전 시나리오 해석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플로우넥스는 빠른 압력파 거동뿐만이 아니라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장시간 동적 응답까지도 모두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복잡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GUI 기반의 그런 동적 시나리오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베리어블 타임 스택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 효율도 높였습니다. 즉 필요한 구간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 간격으로 정밀하게 계산하고 변화가 완만한 구간에서는 시간 간격을 자동으로 증가시켜서 정확성과 계산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넥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내장 유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압수성 유체, 압수성 유체는 물론이고 이상유동, 가스온암물, 비누튼 유체, 슬러리와 같은 복잡한 유체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실제 산업 해석에서는 표준 유체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자 정의 유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플로우넥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유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GUI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차트 앤 룩업 테이블이라는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매티리얼 앤 플루이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유체 카테고리를 추가한 다음에 밀도, 점도, 열전도도, 비열, 엔타피와 같은 물성치를 상승값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수식, 심지어는 사용자 스크립트 형태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 시험 데이터나 특정 운전 조건 기반의 물성 모델을 적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플로우넥스는 높은 신뢰도의 이러한 NIST 유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유체 물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넥스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매우 방대한 규모의 확장형 멀티도메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단순 배관 요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 열전달, 제어, 전기, 회전체, 연소 모델까지 다양한 물리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모델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유체 라이브러리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 배관, 밴드, 분기관, 펌프와 같은 기본 유동 요소뿐만이 아니라 압축성 가스, 이상유동, 혼합유체, 그리고 나사 CA 기반 연소 모델과 같은 고급 유체 모델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곧 출시된 2026 버전에서는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연소 해석을 위해서 나사 CA 코드 이외에 칸테라 오픈소스 코드를 커플링할 수 있는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내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열전달 라이브러리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 분산 열원과 같은 다양한 열전달 메커니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플랜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PID 기반 제어 시스템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유동 해석을 넘어 제어 로직까지 포함한 동적 시스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라이브러리 내부에는 실제 시스템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별 컴포넌트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복잡한 수식을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필요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도 실제 플랜트 수준의 열주체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로우넥스를 이용한 원딜 열주체 시스템 해석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CFD에서가 상당히 유사하지만 복잡한 3차원 격자 생성 대신에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수렴 조건, 릴렉세이션 개수, 그 다음에 솔브 옵션과 같은 해석 전반의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실제 배관 시스템 형태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각 컴포넌트의 어떤 형상 정보라든지 성능 데이터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압력, 온도, 유량과 같은 경계 조건을 설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석 대상 유체를 지정하게 되면은 해석 준비가 완료됩니다. 특히 플로우넥스는 해석 시작 전에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와 입력 데이터의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네트워크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연결 누락이나 잘못된 설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 모델에서도 안정적으로 모델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솔버는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전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플로우넥스가 실제 배관 시스템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시스템은 3000rpm으로 회전하는 정속 펌프와 입구 및 출구 측 배관으로 구성된 매우 전형적인 배관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배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직경, 거칠기, 국부 손실 계수와 같은 정보가 주어져 있고 입구 압력과 출구 압력, 그리고 유량 조건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3D CFD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실제 펌프 현상을 상세하게 모델링해야 하고 회전체 영역 설정이나 펌프 성능 데이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길이가 50m, 100m에 달하는 긴 배관까지 모두 격자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격자 수와 계산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CFD 실무에서는 계산 부담 때문에 빈 이러한 배관은 대부분 단순하거나 생략하고 펌프 주변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프로넥스는 이러한 긴 배관 시스템을 1D 네트워크 기반으로 매우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 내부를 수치적으로 이산화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압력 강화, 유량 분배, 관성 효과와 같은 실제 시스템 거동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CFD 대비 훨씬 적은 계산 비용으로도 시스템 전체의 동적 거동과 성능 특성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플로우넥스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배관 시스템 문제를 플로우넥스에서 실제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측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시스템에 필요한 2개의 파이프와 원심 펌프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캠퍼스에 배치하고 서로 연결합니다. 이후 입구와 출구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 파이프 끝단에 경계 조건 컴포넌트를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입구 압력, 출구 압력과 같은 경계 조건 값을 입력하고 작동 주체를 뭘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플로우넥스에서는 하나의 컴포넌트에만 작동 주체를 지정해도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에 동일 주체가 자동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유체 설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프 길이, 직경, 거칠기, 국부 손실 계수와 같은 배관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모델링은 거의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프 조건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예제처럼 펌프 성능 곡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플로우넥스의 기본 원심 펌프 모델은 디자인 폼 매스 플로우 기능을 통해 주어진 회전수와 목표 유량 조건에서의 최적 운전점, 즉 BEP, Best Efficiency 포인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델링과 계산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되고 플로우넥스는 해당 시스템의 압력 분포, 유량, 그리고 펌프 수도까지 빠르게 예측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로우넥스가 단순 해석 툴을 넘어 설계 사이징 자동화와 최적화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로우넥스는 사용자가 구축한 시스템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컴포넌트 사이징, 민감도 분석, 최적화, 코 시뮬레이션까지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디자이너 기능은 특정 운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배관 직경, 펌프 용량, 열교환기 크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자동으로 사이징하는 기능입니다. 즉 사용자가 목표 유량이라든가 압력 조건을 지정만 하면 플로우넥스가 필요한 설계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기능에서는 다양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몬테칼로 기반 랜덤 샘플링 기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대량의 조건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파이프 표면 거칠기 변화에 따른 유량 변화를 몬테칼로 방식으로 분석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설계 변수의 영향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 기능에는 BOBIQA 즉 2차 근사 경계 최적화나 제네틱 알고리즘 같은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넥스의 롬 빌더 기능은 매우 흥미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템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리듀스 오더 모델, 즉 축소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FME 형태로 내보내 다른 소프트웨어와 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특히 최근 버전에서는 신경망 기반 학습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열유체 시스템을 AI 기반 대리 모델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실제 튜브 열교환기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각 이폭에 따라서 로스 값이 감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C#, 파이썬을 활용한 자동화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반복 해석이나 또는 외부 프로그램과의 그러한 연동도
매우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출시되는 2026 버전에서는 해석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 스크립팅 기능에도 C# 이외에 파이썬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썬 기반 머신러닝 모듈과 연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플로우넥스의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한 컴포넌트 사이징 예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와 유량 제한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간단한 유체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특정 경계 조건 환경에서 이 파이프의 목표 유량이 2.5kg/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량 제한기의 직경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플로우넥스 디자이너입니다. 먼저 플로우넥스 디자이너를 실행한 다음에 이 왼쪽 창에는 사용자가 만족시키고 싶은 목표값, 즉 종속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목표 유량이 2.5kg/s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창에는 조정 가능한 설계 변수, 즉 독립 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유량 제한기의 이 직경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후 해석을 실행하게 되면은 플로우넥스가 내부적으로 뉴턴 랩슨 기반 반복 계산을 수행해서 목표 유량을 만족하는 최적 직경의 값을 자동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약 0.089m 직경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이처럼 하나의 변수만 조정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설계 변수와 제약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플로우넥스 디자이너는 복수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 설계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크립트 방식의 디자이너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이 스크립트 방식의 디자이너를 부착해서 컴포넌트별 사이징도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수동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값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점이 디자이너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로우넥스의 민감도 분석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열주체 시스템은 제조 공차라든지 물성 오차, 운전 조건 변화처럼 다양한 불확실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상 조건에서 결과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변수가 시스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 설계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테이블 기능은 여러 입력 조건 세트를 엑셀 형태로 정리하고 각 조건에 대해 자동으로 반복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하나씩 해석을 반복하지 않아도 대량의 케이스를 한 번에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민감도 분석 방법인데요.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키면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 직경면 변화시키면서 유량이나 압력 변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입력 변수가 시스템 응답에 가장 민감한지, 즉 영향도가 가장 큰 변수를 선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가 바로 파라메트릭 스터디 결과 예시로 파이프 직경에 따른 유량의 민감도 분석입니다. 반면 몬테카를로 어널리시스는 좀 더 현실적인 불확실성 평가 기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입력 변수를 지정된 확률 분포에 따라서 동시에 무작위 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조건 조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우시안, 유니폼, 트라이앵귤러 같은 다양한 분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력 편차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예시인데요.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이 출력 결과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로우넥스의 파라미터 테이블 기능을 활용한 배치런 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제는 가스 터빈 연소기 시스템에 대한 6개의 서로 다른 이러한 운전 조건, 즉 테스트 포인트를 설정하고 각 조건에 대한 해석 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사례입니다. 입구 압력, 입구 온도, 출구 유량, 공기 연료비와 같은 조건들을 엑셀 기반 파라미터 테이블로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플로우넥스가 각 조건을 자동으로 순차 실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매번 입력 조건을 수동으로 변경하면서 반복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러 운전 조건을 한 번에 배치 형태로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플로우넥스는
자체 내장된 엑셀 모듈 또는 외부 엑셀과 매우 직관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입력 변수와 출력 결과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 조건이 많은 실제 프린트 해석이라든지 시험 데이터 검증 업무에서 매우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비교 항목으로 유동 분포, 압력 강화, 열 전달률, 연소가스 조성, 화염 온도, 그리고 벽면 온도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하나의 계산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전 조건 변화에 대해 시스템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동작하는지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로넥스의 파라미터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각 테스트 포인트 조건들을 일반적인 엑셀 작업처럼 테이블 형태로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각 셀은 플로넥스 컴포넌트 입력 변수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압력, 온도, 유량과 같은 입력 값들을 마우스로 끌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출력 결과 레포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값만 선택해서 자동 레포트를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테이블 구성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 또는 배치런 해석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테스트 포인트가 순차적으로 자동 계산되고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결과값이 엑셀 레포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된 그래프는 라이너 축 방향 위치에 따른 벽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즉,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의 라이너 열 고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 번의 자동화 실행만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로넥스는 다양한 공학 해석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커플링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해석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방식은 플로넥스의 1D 시스템 해석과 CFD의 3D 상세 해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플로넥스에서 전체 플런트 유동을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플로언트나 CFX와 같은 3D CFD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FD에서 계산된 국부 압력 손실이라든지 열 전달 결과를 플로넥스 네트워크 모델의 입력값으로 다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시스템 전체의 거동은 빠른 1D 모델로 계산하고 복잡한 국부 영역만 3D CFD로 상세 해석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플로넥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CS CFX, 플루언트, 메커니컬과의 다이렉트 커플링 기능을 지원하며 FMI 2000년 기반의 FM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모델 익스체인지 또는 코 시뮬레이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OPC 서버 표준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제어 시스템이나 디지털 트윈 환경과의 연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매틀랩, 시뮬링크, 랩뷰, Csap API 등 다양한 자동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기존 사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어 로직, 데이터 처리 환경과 플로넥스를 매우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로넥스와 NCS 플론트를 연계한 코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제는 데이터 센터 열관리 해석 사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론트에서는 IT랙 주변의 3000 유동작을 상세하게 계산하고 플로넥스에서는 칠러, CRAH, CDU, 배관 네트워크와 같은 전체 냉각 시스템을 1D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즉 CFD는 국부적인 상세 유동을 담당하고 플로넥스는 시스템 전체 거동과 동적 응답을 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서머 라이드 스루나 로드 램프와 같은 동적 운전 조건 해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플로넥스와 NCS 커플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어 방식을 제공합니다. 먼저 플로넥스에서 플론트를 제어하며 코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인데요. 플론트에서 3D 모델을 구성한 뒤 케이스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커플링에 필요한 입출력 변수들을 지정합니다. 이후 플로넥스에서 플론트 커플링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플론트 해석과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로넥스 네트워크 내부에 CFD 영역이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포함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CFD 영역도 전체 시스템 네트워크의 일부처럼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플론트에서
플로어넥스 애드인을 이용하여 입력 및 출력 파라미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수 변경이라든지 자동화 해석도 매우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시스템을 모두 3D CFD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영역만 플론트로 상세 계산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플로어넥스의 빠른 1D 모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플로어넥스와 플론트의 코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수준 해석 속도와 CFD 수준 상세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해석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로어넥스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결을 위해 매우 폭넓은 임포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FT 파썸이나 에로 같은 배관 네트워크 해석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저2나 ROHR2 같은 배관 응력 해석 소프트웨어의 형상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DXF 도면, 엑셀 기반 네트워크 정보, GIS 데이터, 그리고 PCF 파일과 같은 배관 구성 파일도 직접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체 물성 측면에서는 NIST RF 프롭이라든지 케이프 오픈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보다 정확한 열물성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엔지니어링 자산을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플로어넥스 네트워크 모델을 매우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플로어넥스 2025 버전부터 매우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오토데스크 레빗 기반의 레빗 네트워크 빌더 기능입니다. 레빗은 건축 및 플랜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빔 기반 3D 설계 플랫폼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구축된 대규모 레빗 배관 모델을 다시 해석용 네트워크로 수작업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로어넥스의 레빗 네트워크 빌더는 이 과정을 거의 자동화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빗의 3D 배관 모델을 직접 불러온 뒤 배관, 밸브, 엘보우, T 또는 리드셔와 같은 요소들을 플로어넥스 컴포넌트와 자동으로 매핑하게 됩니다. 즉, 복잡한 3D 배관 영상을 해석 가능한 1D 네트워크 모델로 매우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플랜트, HVAC처럼 배관 규모가 매우 큰 시스템에서는 모델 구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격 현상과 압력 스파이크와 같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문제인 배관 동적 거동에 대해서 플로어넥스를 활용한 실제 해석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터해머, 즉 수격 현상은 배관 내부를 흐르던 유체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이 급격히 바뀔 때 발생하는 압력 파동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밸브를 급격히 닫거나 펌프가 순간 정지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물과 같은 비압축성 액체 시스템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파는 배관 전체를 따라 반복적으로 전파되며 배관 진동이나 지지 구조물 손상, 심한 경우 배관 파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레저 스파이크는 안전 밸브 작동이나 급격한 유체 방출처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압력 상승 현상을 의미합니다. 수격 현상과 유사해 보이지만 프레저 스파이크는 일반적으로 반복 진동보다는 짧고 순간적인 충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워터해머는 주로 액체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반면 프레저 스파이크는 기체 시스템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두 현상의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발생 원인, 시간적 특성, 압력 변화 형태, 영향 범위, 그리고 주요 계산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두 현상 모두 배관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플랜트 설계에서 밸브 개폐 시간, 배관 길이, 음속, 유체 압축성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 압력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도 유동 해석 분야에서 플로어넥스와 같은 1D 시스템 해석 툴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수격 현상에 대한 플로어넥스 모델링 검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체와 배관 벽의 탄성 효과를 고려한 플로어넥스 과도 해석 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로만 비초프스키의 5 과도 유동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비교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격 압력파의 최대 및 최소 압력 진폭, 두 번째는 초기 압력파 사이의 주파수 특성입니다. 실험 장치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가압 탱크 2와 수평 파이프 1, 그리고 파이프 끝단에 볼밸브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이 흐르는 정상 상태에서 볼밸브를 매우 빠르게 닫게 되면 배관 내부에 강한 압력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압력 변환기 O는 밸브 발의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는 실험에 사용된 주요 조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41m 길이, 42m 직경의 강간 배관과 그리고 밸브 닫힘 시간 0.034초 같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격 현상은 배관 길이, 유체의 최적 탄성 계수, 배관 재질의 탄성 계수, 그리고 밸브 폐쇄 시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 조건이 정확한 모델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수격 현상 실험 장치를 실제 플로넥스에서 어떻게 모델링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네트워크는 매우 단순한 원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출구 경계 조건, 개방형 컨테이너, 파이프, 그리고 배출계수 유량 제한기가 컴포넌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입구 조건에서는 유체 온도를 지정하고 출구 측에서는 압력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개방형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가압 탱크를 모델링하였습니다.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약 50m 수도 조건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중앙의 요실팡 파이프는 실험 배관과 동일한 길이, 직경 조건을 정의했고 배관 거치기와 포화 성부 역시 플로넥스에 내장되어 있는 일반 상용 강간 조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수격 현상에서는 유체 압축성과 배관 벽 탄성이 압력파 전파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플로넥스에서 제공하는 파이프 벽 탄성 모델을 활성화하여 종방향 탄성 효과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압력파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파이프를 총 44개의 구간으로 이산하였으며 그리드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통해 적절한 분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간 스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수격 해석에서 압력파가 매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쿨항수, 즉 CFL 조건이 1 이하가 되도록 약 0.643ms의 매우 작은 타임 스텝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계수 유량 제한기 컴포넌트로 모델링한 볼 밸브 부분입니다. 플로넥스의 디자이너 툴을 사용해서 실험에서 측정된 초기 유량이 0.453L/s를 만족하도록 밸브의 유량 계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0.034초 동안 밸브의 오프닝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설정하여 급격한 밸브 폐쇄 과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재현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바로 시간에 따라 밸브 오프닝이 감소하는 과도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로넥스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원디 네트워크 모델만으로도 실제 수격 현상 문제에 필요한 주요 물리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워터해머 해석에 사용된 플로넥스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그 입력 값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좌측에 있는 베이직 밸브 입력 창에서는 밸브의 직경이라든지 유량 계수인 CV 값을 설정한 모습입니다. 이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 툴을 통해 초기 목표 유량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서버 스케줄러 창에서는 수격 현상 자체가 매우 빠른 압력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0.643ms의 작은 타임 스텝을 사용하여 과도 해석을 수행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측에 이 파이프 컴포넌트의 입력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배관 길이라든지 벽 두께, 그 다음에 거치기 조건뿐만이 아니라 수격 해석에 중요한 배관 벽 탄성과 이런 영수 모듈루스까지 함께 설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44개의 인크리멘트로 분할하였으며 압력 전파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거치기 값은 플로넥스 내부에 있는 러퍼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형 강간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넥스 과도 해석을 통해서 계산된 수격 현상의 압력 거동 결과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볼 밸브 바로 직전 위치에서 측정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초기 정상 상태에서는 약 50m 수도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밸브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폐쇄되면서 유체의 운동량이 순간적으로 차단되고 그 결과 매우 큰 압력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력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한 이후에 다시 급격히 감소하면서 반복적인 진동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격 현상에서 매우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압력파 왕복 현상으로 밸브에서 생성된 압력파가 배관 내부를 따라 이동한 뒤 탱크와 경계 조건에 반사되면서 다시 압축파와 팽창파가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배관 마찰과 유체 점성행 때문에 시스템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소산되면서 압력파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소 압력이 매우 낮아지는 구간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캐비테이션이라든지 배관 손상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는 프로넥스에 내장된 플로우 패스 기능을 사용해서 파이프의 길이에 따르는 위치별 압력 분포를 가시화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파가 배관 내부를 따라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격 현상은 단순히 특정 지점의 압력 상승 문제가 아니고 압력파가 배관 전체를 따라서 전파되면서 시스템 전반에 동적인 하중을 유발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지 또 압력파가 어떤 속도로 이동하고 반사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서지 탱크라든지 릴리프 밸브 또는 밸브 폐쇄 시간과 같은 것을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격 완화 대책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로우넥스는 단순히 이제 평균 압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따르는 압력파의 어떤 동적인 거동까지도 아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넥스 수격 현상 해석 결과를 로만 비초프스키의 실험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실험 결과이고요. 주황색은 플로우넥스 과도 해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압력 상승, 압력파의 반복적인 진동 형태,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감쇄 특성까지도 전체적인 압력 거동이 매우 유사하게 예측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격 해석에서 중요한 항목인 최대 압력, 최소 압력, 그리고 압력파 주파수를 보게 되면은 최대 압력은 약 2.2%, 최소 압력은 약 4.5%, 주파수는 약 9% 이내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파이프라인 설계 및 과도 해석 관점에서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의 그러한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해석에서는 전체 과도 해석을 3초 이내에 수행하고 있으며 최대 오차 역시 10% 이하의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플로우넥스가 이제 복잡한 수격 현상 문제를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관 과도 유동 해석 사례인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석탄 화력 발전소 화재 안전 소방수 시스템에서 펌프 시동 과정 중에 발생한 과도한 압력 스파이크 문제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실제 플랜트에서는 소방 펌프가 매우 빠르게 기동되면서 배관 내부 유체가 순간적으로 가속되고 그 결과 국부적으로 매우 큰 압력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 스파이크는 배관 밸브, 노즐, 계측기 등의 반복적인 충격 하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트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로우넥스에서는 여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소방수 탱크, 그 다음에 전체적인 펌프 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 펌프 스테이션의 입출구 매니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기관, 그리고 이 분기관들의 그 노즐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 소방수 네트워크를 1D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특히 이 펌프의 모터 시동 특성을 보다 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모터 회전수의 동적 거동을 시간에 따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각 유닛의 노즐은 럼프드 노즐 로스 형태로 모델링하여 전체 시스템의 압력 손실과 유량 분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플로우넥스에서는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를 빠르게 반복 계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펌프 시동 절차 변경한다든지 펌프 스테이션의 위치를 최적화한다든지 서지 탱크를 추가한다든지 스탠드 파이프를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압력 완화 대책의 효과를 플랜트 정지 없이 사전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플로우넥스에 내장된 펌프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로우넥스는 자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용 펌프 성능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예시는 올웨일러 페리드살의 원심 펌프 성능 맵으로 유량과 양정 조건에 따른 펌프 운정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성능 차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제조사 카탈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로우넥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플로우넥스에서는 단순 정적 운전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 변화에 따른 양정 변화, 회전수 변화, 펌프 효율, 운전 가능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독 해석에서 펌프의 시동이라든지 정지, 회전수 변화에 따른 동적 응답 특성까지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프레즈 스파이크라든지 배관 과도 압력 문제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로우넥스에 내장된 펌프 성능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좌측과 같이 플로우넥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제조사의 펌프 및 팬 성능 곡선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펌프 앤 팬 차트 에디터를 통해서 해당 성능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거나 수정,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는 펌프의 압력 상승과 최적 유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능 곡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 포인트가 테이블과 그래프에 동시에 연결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펌프의 운전 특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넥스에서는 펌프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렇게 입구, 유체 밀도를 함께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는 펌프 상사 법칙을 적용해서 회전수 변화라든지 유체 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단순하게 고정된 성능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전 조건 변화라든지 펌프 특성을 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설명드릴 프레즈 스파이크와 같은 과도 유동 해석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펌프 응답 특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MPSH 수두라든지 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에 대한 아주 다양한 RPM별 펌프 성능 데이터를 플로우넥스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보신 펌프 성능 곡선과 유사하게 펌프의 MPSH 데이터 관리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MPSH는 유효 흡입 수도, 네트 파저티브 석션 헤드로 펌프 흡입 축에서 공동 현상 없이 안전하게 운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제조사에서는 공동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의 최소 요구값인 필요 흡입 수도, MPSH required 데이터를 시험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플로우넥스에서는 이러한 제조사 데이터를 펌프 앤 팬 차트 에디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화면처럼 최적 유량 변화에 따른 MPSH required 곡선을 테이블과 그래프로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펌프 스케일링 계산을 위해 입구 유체 밀도를 함께 입력하여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로우넥스는 단순 유량 압력 계산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 운전 시 발생 가능한 캐비테이션 위험까지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펌프 시스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로우넥스의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 컴포넌트의 입력 항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플로우넥스에서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펌프 성능 차트를 선택한 뒤 가변 회전 속도 조건에서 펌프 거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펌프 차트 안에서도 서로 다른 회전 속도에 대한 성능 곡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버터 제어나 펌프 스타트업과 같은 동적 운전 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펌프 회전 속도뿐만 아니라 전기 효율, 기계 효율, 그리고 모터 손실 가운데 유체로 전달되는 열 비율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유량 압력 계산만이 아니라 펌프 내부 손실과 열 전달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지오메트릭 스케일링 팩터 기능은 기존 펌프와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크기의 펌프 성능을 상사 법칙 기반으로 예측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성능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유사 펌프의 성능을 빠르게 추정하여 시스템 해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후 설명드릴 프레즈 스파이크 과도 해석에서 펌프 시동 과정의 실제 동적 응답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프레즈 스파이크 해석 사례로 돌아와서 실제 본 해석에 사용된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 성능 입력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측과 같이 플로우넥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는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 차트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펌프에 대해 여러 회전 속도별 성능 곡선을 함께 이렇게 RPM별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도 회전 속도별로 서로 다른 펌프 성능 곡선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넥스에서 기계적 효율과 하이드롤릭 이피션시를 함께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유량 압력 계산뿐만이 아니라 실제 펌프 내부 손실까지도 고려한 현실적인 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상단에 SF, VFF, PRF 같은 인자들은 펌프 커브 스케일링을 위한 개수들입니다. 즉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유량과 압력 상승 특성을 상사 법칙 기반으로 자동 보정하고 있으며 실제 펌프 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적인 압력 응답을 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 모델링 기능은 이후 설명드릴 프레저 스파이크 과도 해석에서 펌프 스타트업 과정의 압력 상승 특성을
예측하는 데 핵심 요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에서 펌프 모터의 그러한 동적 거동을 플로넥스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펌프 모터의 기동 방식은 DOL, 즉 다이렉트 온라인 방식하고 스타델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습니다. DOL 방식은 초기 기동 토크가 매우 빠르게 최대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펌프 회전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배관 내 압력 상승 속도도 매우 커져서 프레저 스파이크와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스타델트 방식은 초기 전압과 토크를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가속되기 때문에 펌프 회전수 변화가 완만하고 압력 상승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해석에서 모터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 제조사가 제공한 실제 회전체의 관성값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윌리 스트리터 상관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윌리 스트리터 상관식을 이용해서 배관 내부 유체와 시스템 전체의 영향을 포함한 등가 관성값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관성 모멘트가 커질수록 모터의 가속 응답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 급등과 과도 유동 충격이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토크 곡선과 관성 모멘트의 식을 직접 우리가 코드로 구현해서 시간에 따른 모터 토크, 회전 속도, 그리고 펌프 출력을 계산하도록 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단순 정적인 펌프 모델이 아니라 실제 전동기 기동 특성까지도 포함한 동적 시스템 해석을 수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화재 안전 소방수 시스템의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에서 수행한 주요 운전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각각의 케이스는 펌프의 기동 또는 추가 기동, 정지와 같은 실제 운전 사항에서 시스템 압력 응답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1은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큰 관성 모멘트를 가진 단일 펌프를 DOL 방식으로 기동한 경우입니다. 관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모터 가속은 상대적으로 이제 완만하지만 대용량 회전차 에너지로 인해서 시스템 압력 거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케이스 2는 동일한 조건에서 관성 모멘트 값을 작은 값으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관성이 작아지면 펌프 회전수가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압력 스파이크와 캐비테이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 3은 이미 하나의 펌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두 번째 펌프가 추가 기동한 상황입니다. 즉 병렬 기동인데요. 병렬 운전 시 유체 재분배와 순간 압력 상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4는 단일 펌프가 정지 또는 고장난 상황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유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유량 감소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압력 강화라든지 유압 충격 문제를 평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선안은 동일한 시스템 조건에서 DOL 대신에 스타 델타 방식의 기동 방식으로 바꿨을 때, 변경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펌프를 점진적으로 가속시켜서 압력 상승률을 서서히 낮추고 프레저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해석은 단순 정상 상태 평가가 아니라 실제 플랜트 운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동적 안정성을 검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케이스 1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조건은 시스템 오프라인 상태에서 큰 관성 모멘트를 적용한 단일 펌프 DOL 기동 사례입니다. 여기서 큰 관성 모멘트는 펌프 모터뿐만이 아니라 배관 내부 유체의 관성 효과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윌리 스트리트 상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녹색 곡선은 전체적인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약 8초 정도, 요 8초 정도 비교적 완만하게 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크기 때문에 모터의 각가속 속도가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되고 그 결과 유량과 압력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에 뿔구 원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이제 아웃렛 매니폴드에서 발생한 프레저 스파이크 구간입니다. 최대 압력은 약 1478kPa까지 상승하였지만 압력 진동은 비교적 빠르게 감쇄가 되고 있고요. 안정한 상태로 곧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넷 매니폴드 맨 아래쪽 빨간 라인이 되겠습니다. 인넷 매니폴드의 최소 압력은 약 70.7kPa로 이제 유지가 되고 흡입축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큰 관성 모멘트는 펌프 기동 응답을 느리게 만들지만은 대신 프레셔 스파이크와 유압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력 스파이크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최악 조건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작은 관성 모멘트를 적용한 케이스 2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프레셔 스파이크 해석의 최악의 조건인 케이스 2의 결과입니다. 조건은 시스템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은 관성 모멘트를 가진 단일 펌프를 DOL 방식으로 직접 기동한 경우입니다. 앞서 케이스 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터와 펌프의 관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펌프가 거의 순간적으로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펌프 회전 속도가 약 0.8초 이내에 전격 속도로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량이라든지 투출 압력이 매우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갈색으로 된 아웃렛 매니폴드의 압력을 보시게 되면은 약 1550kPa까지 급격히 증가해서 강한 프레셔 스파이크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흡입 측 인렛 매니폴드 압력입니다. 펌프가 이제 너무 빠르게 유체를 흡입하면서 흡입 압력이 유체 포압 이하인 약 1.7kPa 이하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체 내부에서 증기 기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기포가 다시 붕괴하면서 펌프 임펠러라든지 배관에 매우 큰 국부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요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런 공동현상 메커니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압력 신호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표시된 일부 프레셔 스파이크 값은 실제 시스템 거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관성 모멘트는 빠른 기동 응답에는 이제 상당히 유리하지만 압력이 급등하고 캐비테이션 위험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배관, 펌프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케이스 3, 즉 이미 하나의 펌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두 번째 펌프를 추가 기동한 경우의 해석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화재 안전 소방수 시스템에서 수요 유량 증가에 따라 추가 펌프가 자동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 번째 펌프가 약 0.8초 동안 빠르게 가속되며 전체 유량이 39kg/s에서 대략 44kg/s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렬 운전에서는 두 펌프가 동일한 매니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가 펌프가 기동되면 시스템 유량 재분배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구 매니폴드 압력은 약 1475kPa까지 상승하지만 케이스 2와 비교하면 압력 진동은 상대적으로 작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첫 번째 펌프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배관 내부 유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량과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입 측 최소 압력도 약 106kPa로 유지되며 유체 포압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성 모멘트를 가진 펌프가 빠르게 기동되기 때문에 국부적인 압력 상승과 유량 변동은 여전히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배관 지지부나 밸브에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병렬 펌프 시스템에는 추가 펌프 기동 자체보다도 기동 속도와 유량 재분배 과정이 시스템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케이스 4, 즉 단일 펌프가 운전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고장난 상황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앞선 케이스들은 펌프 기동 시 발생하는 프레셔 스파이크를 분석했다면 이번 경우는 반대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수격 현상, 즉 워터해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펌프 회전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토출 유량도 거의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 내부 유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이 즉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배관 내부에서는 압력파가 왕복 전파되며 입출구 매니폴드 모두에서 진동 형태의 압력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붉은 원으로 표시된 구간은 출구 매니폴드에서 발생한 압력 상승 구간으로
최대 압력이 약 1426kPa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흡입구 쪽 인넷 매니폴드 압력은 약 20kPa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저압 영역은 공동현상이나 배관 진동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펌프 정지는 단순히 압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체 관성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 반복적인 압력파가 형성되면서 워터해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실제 플랜트에서 서지 탱크나 체크 밸브와 같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압력 충격은 배관 지지부, 밸브, 펌프 실 등의 기계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 정지 시나리오 역시 기동치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만큼 중요한 과도 안전성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프레저 스파이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한 해석 결과입니다. 기존 케이스 2에서는 작은 관성 모멘트를 가진 펌프를 DOL 방식으로 직접 기동하면서 압력 급등과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동일한 시스템 조건에서 펌프 기동 방식을 DOL 대신 스타 델타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스타 델타 기동은 초기에는 스타 결선으로 낮은 전압과 토크를 사용하여 모터를 천천히 가속시키고 이후 델타 결선으로 전환하여 정상 운전 상태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량 증가 속도도 완만해지고 배관 내부 압력파 생성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웃렛 매니폴드 최대 압력은 기존 약 1550kPa 수준에서 약 1230kPa까지 감소하였으며 약 250kPa 이상의 프레저 스파이크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넷 매니폴드 최소 압력도 약 92kPa 수준으로 유지되어 케이스 2에서 발생했던 캐비테이션의 위험 역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스타 델타 방식은 펌프 기동 시 발생하는 급격한 유량 변화와 압력파를 완화하여 배관과 펌프 시스템의 기계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기동 시나리오와 과도 현상 해석을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우넥스에서는 비교적 매우 짧은 계산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플랜트 설계 단계에서 최적 운전 조건과 보호 대책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레저 스파이크 해석 사례의 결론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플로우넥스를 활용하여 화재 안전 소방수 시스템 전체를 동적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펌프 기동 및 정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스파이크와 수격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운전 조건을 비교한 결과 가장 위험한 조건은 작은 관성 모멘트를 가진 단일 펌프를 다이렉트 온라인, 즉 DOL 방식으로 기동하는 경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펌프가 매우 빠르게 가속되면서 출구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흡입축 압력이 유체 포압 이하로 떨어져 캐비테이션 위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펌프 기동 방식을 스타 델타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모터가 점진적으로 가속되면서 압력 상승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최대 압력 역시 약 250kPa 수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도 모터 기동 방식 변경만으로 상당한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사례의 핵심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는 펌프 스테이션 위치 최적화, 흡입식 서지 탱크 또는 스탠드 파이프 설치, 저기동 토크 모터 적용, 전자제어식 기동기 사용, 그리고 플라이 휠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 사례에서는 구현 난이도와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스타 델타 기동 방식이 최종 개선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잡한 과도 이동 문제를 플로우넥스에서는 비교적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검토하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과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이후 플로우넥스에 대해 더 학습하거나 직접 활용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자료와 웨비나 리소스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플로우넥스 SE 공식 유튜브 채널과 플로우넥스 코리아 채널에서는 기본 사용법부터 이상 유동, 과도 해석, API 자동화, 네트워크 모델링 팁 등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 다룬 내용과 연관하여 수격 현상과 프레저 스파이크와 같은 과도 해석 사례, 플로우넥스 API를 이용한 파이썬 자동화 기법, 그리고 실제 산업 적용 사례 웨비나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신규 기능과 모델링 기법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자분들께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넥스를 활용한 워터해머 및 프레저 스파이크 과도 해석 웨비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배관 시스템의 과도 유동 해석과 압력 안전성 평가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술 문의가 있으시면 화면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플로넥스 데모 버전이나 제품 소개, 기술 미팅, 교육 관련 문의도 당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동 네트워크 및 과도 해석 사례를 통해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